반대쪽. 잠시만요. 4-2번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1. 또 4-3이요. 어? 4-3. 4-3에 마삼. 종이 없어? 연주 없어? 다 맞았어? 응? 다 못했어? 응? 뭐? 얼마? 저 여긴 거 먼저 하다가 다 맞췄어? 아 그래? 좋아. 그 이전 거 알고 네가 해봐. 끝나 끝났지? 셋, 셋. 끝이네. 아, 복소수 붙인 거. 54페이지에 365번. 365번에 13분의 17. 343번 343번에 2번 정답. 346번에 마이너스 70 아이 정답. 366번 66번에 1번. 368번에 2 뿔마 42. 371번에 마이너스 16. 370번에 2. 정답. 또 끝. 376번 네, 3번. 381번에 5번. 또 끝. 체크해줘. 체크. 고친 거 세모. 다 일단 나중에 선생님 확인한다 치네. 아줌마랑 다 체크해. 빨리 앉아있으면. 그러고 오시면 받을게. 체크. 종류 10개 체크하고 끝나기부터 시점 맞다니 챙겨볼게. 다음 주에 원래 화에 수업 없다. 하고 쉰다. 점 다 했어 좋아. 체크해주고. 지금 놓치면 생겨주고. 불행락을 먼저 주면 나는. 우리 30 이차함수에서 질문 있어 혹시? 셀체도 전까지 했지 지금? 135쪽까지 질문 있으면 해줘. 기억나고.
없어? 그러면은 센 질문 받아. 여기는 유형연습이라 질문이 없나 본데. 센 질문. 센 질문도 없나? 센 질문 있으면 해볼까? 81번. 아니? 있는 사람. 센에서. 알았죠? 아니 빨리 그 고쳐서 수업에 나와야지. 은채는 없어? 안 해? 그럼 넘어가? 356번. 왜?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자꾸 질문해. 응? 고민 뭔지 질문할 거고 그러면. 응? 정사. 응? 와가지고 붙이니까 다 붙여놓으니까. 밀린 거 먼저 해야 되는 줄. 아이 정말. 타이밍 맞춰서 해야 하는 게 중요해. 그래야지 효율의 극대화. 볼링 치냐 볼링? 친구가 볼링 치냐? 가끔? 볼링장 가면은 대화료가 있잖아. 대화료 뭔지 알아? 대화료 뜻? 그 볼링장 가면은 그 볼링 신발 빌리는 거를 신발을 빌린다 해서 대화료라고 하거든. 극대화. 효율성의 극대화. 자, 이제 나오면 무조건 뭐야? 정리 먼저 해야지. 정리. 정리. 나이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렇게 정리되네. 이거 뭐야 근데 유놈은? 복소수가 제곱돼서 음의 실수가 나온다. 그러면 그 복소수는 뭐가 되지? 순화수라고 하지. 순화수. 너는 순하리라고 하냐? 순하리? 순하리. 정이 몰라? 순할인이요. 순하리. 소주 이름인데 몰라? 순화수가 되는데. 그러면 아니 뭐가 돼야 돼? 이거를 그냥 제곱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a-p가 얼마고 0이고 이게 붙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조건이. 그게 순화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제끼란 얘기야. 그래서 a 플러스 p의 제곱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a 플러스 p의 제곱이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이게 0 돼야 되니까 a는 b랑 같다는 얘기고.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치? 연립하면 나올 텐데, 만약에 그냥 생으로 하게 되면 이거 제곱해야 돼. a-b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의 제곱에 i의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에 2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i는 마 1. 이게 실수 보수가 되지?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이 얼마? 마 1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가 0이거나 또는 a 플러스 b가 0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하고 이거 여러 번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풀면. 그치? 그러니까 순서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 접근하는 게 훨씬 빠르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돼. 이것도 돼. 나와야 돼 답이. 저렇게 해서 안 나왔으면 계산을 못하는 거야. 다음 또 애매한 거 해. 애매한 거. 너네들 이제 일 끝나면 테스트 본다. 계속 단어 테스트. 지금 보기 시작했는데 2월 3월 아주 그냥 신나는 수업하고 있는 거죠. 371번. 71번.
71번. 굉장히 제가 중요한 문제가 질문을 하고 있다. 켤레 복소수 Z바 삼일 때 이걸 봐. 허수와 그 켤레 복소수 이게 뭔 말이지? 허수? 허수가 뭐야? 허수가 뭐야? 개태 시작했어. 허수가 뭐야? 허수 제트라고 했네. 그렇지. 복수했을 때 실수가 아닌 거 무슨 말이야? 허수부가 0이 아니라는 소리야. A 플러스 Bi로서 B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다고 이게. 해석을 그러니까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야. A 플러스 BI 복소수꼴에서 실수가 안 있으니까 B가 0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된다고. Z가. 알겠지? 그럼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대입? 생대입? 자, 잘 봐야 돼. 지금 이제 선생님이 문제가 좋은 질문, 중요한 문제 질문했다는 게, 이 문제를 생 대입해서 풀어야 될 거냐, 관계식을 유도해야 될 거냐, 이거를 얘기할 거야. 잘 봐. 생 대입 먼저 해볼게. 일단은 z를 곱하면 z의 제곱에 z바가 되고, z바는 3z 이렇게 된다. 혹시 문제 생 대입 해봤어? 너가 다? 안 해봤어? 그냥 종료했어? 생각을 하다가 종료? 어디까지 해봤어? 누구야? 그 종민이 생대입? 딱 보면 종료? 야, 그럼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딱 보고 종료는? 아니 보다가 모르겠어. 맞았어. 그래서 생대입이야? 생대입해서 풀었대. 생대입하는 제곱이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 돼. 에다가 a 마이너스 bi 더하기 a 마이너스 bi가 3z니까 3a 플러스 3b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거 다 정리했어? 굉장히 의지하고 있는 너무 많지? 이렇게 해주면 나오긴 해. 열 방정식 풀리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지 않아? 너무 복잡한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 대입을 안 되면 생 대입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두 번째 풀이는 뭐가 있냐면 선생님께서 그 복소 켤레 복소에서 성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했던 게 Z가 실수이면 그때 개퇴하면서 물어본 게 이건 개념이야, 개념. Z가 실수일 때 켤레복스의 성질 뭐가 있어? 아는 사람? 그때 시작됐어. 두개 합이 합의? 아니 그 Z가 실수일 때 그냥 켤레복스의 성질 말고 Z가 실수일 때 성질이 있어. 켤레복스 성질이 나오는 뭔지 알면 얘기해줘. Z? 네. 그거는 이제 원래 켤레복스의 성질이고 Z랑 Z바 더하면 실수부의 2배다. 이거는 원래 켤레복스의 성질이고 그 중에 Z가 실수일 때의 성질이 있다고. 어떻게 되면 실수다? B는요? 어? B? 는요? 는요? 아니고 A, B를 지금 얘기를 안 해.
켤레복소수에 관계된 성질. 아무도 모르면 다 마이너스 점이고. 어? Z는 Z가 정답이야! 와 대박. 기억을 하다니. 역시 진짜 고마워. 너네 뭐 안 할래? 안 읽어보니까 우리 Z랑 Z바랑 같다 이런 성질이 있어. 이렇게는 알겠지. 근데 이렇게 생각을 내야 된다니까. 보면 이거는 알겠지. 이렇게 보면 1 플러스 P에 대입해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요 개념을 사용할 거야. 그러면 저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냐면 ZZ바 더하기 ZZ바가 전체가 실수야. 이거랑 뭐랑 같아? 그러면 이거는 전체 바랑 같다 이렇게 된다. 이해돼? 통째로. 이렇게 바 이렇게. 자 이걸 풀어보면 이건 간단한 건 아닌데 이 성질이 엄청 중요해서 각각 바를 씌울 수 있으니까 얘는 Z바 Z가 되네. 더하기 얘는 Z바분의 Z 거꾸로 되지. 각각 바니까. 근데 저 하니까 어떻게 돼? 이거 없어져 버리고 Z분의 Z바는 Z바분의 Z가 되니까 정리하면 크로스로 곱하면 Z의 제곱이랑 Z바의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돼버린다.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Z를 더 풀면 한 번 더 풀 수가 있어.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어떻게 돼? Z가 Z바랑 같거나 또는 Z 더하기 Z바가 0이다 이런 결론이 나? 맞아? 아니야? 야 잃어버려. 맞아 여기까지? 이렇게 푸는 게 중요한데 왜냐면 봐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Z가 실수란 말이지. 그게 아니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괜히 준 게 아니라고. 여기 괜히 나온 게 아니야. 다른 문제는 이런 말 잘 안 나오지. 근데 이건 허수 Z 복소수 Z란 말 대부분이 문제가 그렇고 허수 Z라고 준 이유는 이거를 제껴라 이 말이야. 이거란 얘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 이게 해석이 되지. 이렇게 노가다를 풀면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지식에 열심히 계산해야 되는데 뭔지 알겠어? 그래서 문제가 중요한 문제 지금 했다고 하는 거야. 3이라고 나왔지만 어딨어? 3이라고 나왔지만 이걸 실수다라고 보고 그 전체 통째로를 켤레랑 같다고 놓고 정리하고 인수분 해봤더니 Z에 관한 조건이 이렇게 유도된다는 거야. 이게 고난도 문제에서 원하는 방식이야. 알겠어? 그러면은 이것도 근데 배운 거잖아. 더해서 0이면 Z는 뭐야? 순호수라고 순호수. 이해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 정확히 순호수일 때 켤레복소의 성질로 되어 있는 관계식 실수일 때 그 기억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아니 모르겠으면 여기다 넣으면 되긴 하는데 기억을 하는 게 더 좋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 없어지고 A가 0 나오니까 Z는 순호수라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Z 아니야? 어? 왜? 왜? Z는 그러면 B를 넣고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유도가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P를 결정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다 넣어야지. 이제 그러면 Z는 BI Z반은 마이너스 BI 더하기 Z는 BI Z반은 마이너스 BI니까 이거 간단하게 되잖아. 이 약분돼 버리고 마이너스 1이니까 P 제곱에 마이너스 I 제곱이 얼마? 3 나오지? 아니 1이 넘어가면 4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I 제곱이랑 없어지고 B 제곱이 4니까 이렇게 B는 뿔마이다 이렇게 나오고.
알겠어? 그래서 통째로 실수인 경우 그거랑 켤레를 갖다가 놓고 인수분해하고 약분하고 지우고 해서 방정식 풀듯이 풀어내면 이런 관계식이 구해진다고. 이런 관계식의 대부분의 결론은 이런 형태가 나와. 어떤 특이한 형태에 대한 해석을 이제 그 다음은 쉽게 주려고 항상. 그래서 그 실수일 때랑 순수일 때랑 그 켈레복소스의 성질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나왔을 때 해석을 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이제 복소수에서 모의고사나 내신의 고난도 난이도 3 문제에서 원하는 방식이야. 어려운 건 아니지. 근데 유도해보면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질 알고 있어야 되고. 알겠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가면 대충 껴맞춰서 풀어가지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연주도 선생님 하는 말이 뭐냐면 맞춰도 조금 애매하거나 복잡하게 풀렸으면 질문을 해야 돼. 응? 그래야 공부가 되지. 맞췄으니까 기름이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오답 안 하려고 그럼 중학생인데 그냥 질문하려고 하면은 오답 노트 많이 써야 된다고 질문 안 한대. 그 몇 개 되지도 않은 건데 무슨 심일까 걔네들은? 뭐 한 개 하나, 세 개 하나, 다섯 개 하나 오답 노트 하는데 10분밖에 안 했어. 질문 또 없어? 있으면 해줘. 넘어가. 45455에서 없으면 56557. 안 해도 돼? 끝? 알았어. 이거 안 해도 돼? 81번 볼게. 81번도 이게 이제 오메가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또 그 오메가가 되는 거. 모르겠지? 이렇게 생겼지? 생겼지? 요거 먼저 볼게. 이 숫자가 혹시 이 독서서가 어디서 나온지 알아 혹시? 이런 모양 2분의 1 플러스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랑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는 어디서 나오냐면 잘 봐. 기억을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이제 복소수 이렇게 중간고사 시험 보니까 계속 이제 반복해서 할 건데 x의 세제곱은 1하고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두 개가 있지. 오메가가. 그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로 나누면 x의 제곱 실수 부분 빼고 보면 이것만 남는다. 왜냐면 x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얘는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이걸 그대로시 써보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에 이게 3i가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는 2분의 1 뿔마 루트 3i가 돼서 오메가의 성질을 갖는 그 복소수 두 개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거는 이거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이 오메가의 성질에 적용된다는 얘기야, 쟤는. 됐어? 알고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지를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문제로 나오면 여기도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식을 만들자고 해서 우리가 1 플러스 루트 3i라고 바꾸고 이 원래 풀이를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제곱하면은 4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오메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어서 넘기면 4가 되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오메가 3승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인 거다. 여기까지 유도가 되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오메가 n제곱의 규칙은 어떻게 돼?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4제곱이면 5제곱이면 6제곱이면 어떻게 돼?
1 되니까 이건 6개 규칙이 있어. 6개 규칙이면 정수분리 어떻게 하라고 했지? 6의 배수로 하라고 했지. 6의 1제곱이니까 첫 번째는 복소수에서 이거 했잖아. 4n 플러스 1, 4n 플러스 1 이런 거 1이고 얘는 두 번째는 나머지 0이고 세 번째는 3인 거고 4인 거고 5인 거고 6의 배수인 거고 이렇게 구분된다. 됐어? 저도 오메가만 보면 이런 규칙이 있어. 이런 식에서 나온 거고 이런 규칙이 있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저 Z를 그러면 표현해야 되겠지. 알아봐야 되겠지. 저거는 처음 본 거니까 해봐. 근데 항상 뭐야? 복소수는 분모의 허수를 갖고 있으면 실수하는 게 기본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i 마이너스의 i 제곱이 되니까 얘는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루트 2에 마이너스 1 아니 마이너스 루트 2에 1 플러스 i 이렇게 된다고. 됐어? 여기까지. 그럼 이제 이거 거듭적 규칙을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뭘 기억하라고 했어? 1 플러스 i 제곱은 이거 기억하라고 했지? 자주 나온다고. 오늘 이제 시험 보면 알겠지만 1학년 시험은 시간이 항상 부족해. 계산이 많이 해야 되는 단원이 많아가지고 방정식도 그렇고 부동식도 그렇고 도형의 방정식도 그렇고 원도 그렇고 계산을 뭐 뒤지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와. 그러니까 요령을 빨리 익혀야 돼. 선생님이 얘기 좀 중간중간 해주는 것들. 그래서 Z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되지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이거 뭐가 나와? i가 나오네. 맞아? 그러면 Z의 4제곱이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를 나오겠지. 근데 마이너스를 나오면 규칙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규칙 8까지 가야지 1이 되니까 이건 8개 규칙이 있어. 8개 규칙. 근데 문제는 뭐냐면 6개, 8개가 맞춰져서 24개 규칙을 갖느냐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중간에 우연히 같아질 수가 있어.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거든. 그렇지? 왜냐면은 이게 여기도 마이너스 있지만 여기도 마이너스 있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1로만 같아지려면 12개 규칙을 봐야 되겠지. 3, 4니까. 그러니까 6개, 8개 규칙이 아니라는 얘기야. 24개까지 안 가도 뭐가? 12번째 수는 같은 게 나온다는 얘기라고. 같은 지수 같아야 되잖아. 이해됐어?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잘 써볼게. 오메가 1제곱,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 오메가 6제곱 1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쟤는 Z는 어떻게 돼? Z, Z1, Z2, Z3, Z2가 얼마고? 이게 i고 그 다음에 Z4가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Z5, Z6, Z7, Z8이 얼마고? 1이고 이렇게 간다고. 근데 오메가 제곱은 복소수니까 저거랑 같아질 수는 없어. 중간에 있는 복소수가 같아질 수는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ZI가 되는 거고 얘는 뭐 Z고 뭐 이거는 마이너스 Z가 되는 거고 이 Z랑 오메가랑 같아질 수는 없으니까 같아질 수 있는 상황이 이런 것들이라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동시에 같아지는 거면 몇 제곱? 요렇게 같아지려면 12제곱이 되는데 n이 12에 배수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청량거는 좀 해봐.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그거 10이네. 88이면 같아달라. 다르지? 뭐 답이 나오네. 근데 만약에 n이 102의 자연수다 라고 하면은 1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지? 근데 이것도 같으니까 근데 24로 같아지는 거는 12의 배수 안에 들어가니까 12의 배수의 개수만 구하면 100까지 저게 만족하는 n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6, 8이니까 최소 공배수 24로 하는 게 아니고. 이해됐어?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도 자주 나오고. 됐나 질문? 나무 질문 안 한 거는 고쳐보고 해줘. 자기가 틀리면 고쳐봐야 돼.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절대 안 한다. 또 질문 있으면 하고 아니면 진도를 나가 보게. 너
또 136쪽에 그 전에 이제 개념 질문 있으면 해줘. 이차함수까지. 첫 시험부터 대박을 내야 돼. 한번 망하면 다 성적으로 기록돼. 그거는 누나. 망할 때마다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점점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면 망하면 안 되겠지. 함수의 최대치수. 함수의 최대치수는 뭘 구하는 거야? 연주. y가 아니라 마이너스 점. 나한테 안 배운다는 초등학생? 아 그렇지. 나한테 안 배웠지? 미안하다. 근데 소차를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정민이, 너 나한테 배웠는데 몰라버리면 내 입장이 뭐가 되냐? 함수의 최대치에서는 뭘 구하는 거다 이러고 얘기했잖아. 근데 함수값에 네. 응? 부. 부? 함수값에 부를 임마. 인척치 않아? 함수값에 뭐를 구하는 거를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야.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처음인가? 아 여러 번 했는데 여러 번 했는데 뭘 구하는 거다? 함수값에 정답이야. 대박. 함수값에 범위를 구하는 거야. 응? 내가 그 하 단원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하의 함수에서도 치역의 범위를 구하는 게 함수값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야. 치역의 범위. 그러니까는 함수값의 범위지. 치역은 우리 하에서 치역은 fx를 얘기한다고 했잖아. fx랑 y가 대응되는 거.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오늘 문제 책 좀 읽었나? 좀 컨디션이 좋은데? 치역의 범위를 구하는 거라 함수의 최대치수는. 왜? 치역의 범위를 만약에 이렇게 fx의 범위를 이렇게 구하면 이게 최대 이게 최소가 되니까 맞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1이 안 들어가면 최대는 3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데 최소는 1이다 결정할 수 없으니까 최소는 없고 최대만 있는 거고 맞아? 그래서 함수의 범위는 2항에 3이 올라가도 다 항상 뭐야? 치역의 범위, fx의 범위를 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네가 배운 2차 함수도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대치수가 아니라 치역의 범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대치수 범위잖아. 그게 최소 최대 되는 거잖아. 치역의 범위, fx의 함수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최대치수 구하는 거다. 문자의 최대치수도 마찬가지야. x의 범위를 구해야지 x의 최대치수가 나오는 거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제 구하는 방식이 다르겠지. 대신에 2차 함수는 완전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뭔지 알겠어? 그래서 그 말이 안 나왔네 지금. 개념원래 아마 그 말이 나와 있어. fx의 범위를 구해서 구한다라고 안 돼 있고 구해서 최대치수를 구하는 설명이 개념을 나왔으니까 개념을 여기서 꼭 확인해보고 그 제목 옆에다 그래서 136쪽에 개념 공사 2차 함수 최대치수 가로 열고
함수값의 최대 최소 땡땡 아니 함수의 최대 최소 땡땡 함수값의 범위를 찾는다 하고 괄호 열고 치역의 범위 함수값의 범위 치역의 범위를 구하는 거를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 라고 한다. 그래서 괄호 닫고 이게 우리가 이제 고일번역에서 원하는 게 뭐야? 함수의 최대 최소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그래프 해석이 중요하다. 고일번역에서 원하는 게 이거야.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치역의 범위를 구하는 거가 고일 과정에서 원하는 함수의 최대 최소라. 2학년 3학년이 올라가도 똑같은데 2학년 3학년이 올라가면 그래프 그리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걸 배우게 되겠지.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함수면 그래프가 나오고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의 이제 범위 그래프를 그려서 y의 범위 함수값의 범위를 이용해서 최대치에서 찾는 걸 연습한다. 그래서 자꾸 2차 함수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해석할 때 그래프를 그리고 부등식으로 해석할 때도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됐잖아 책에서. 그래프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함수는. 함수의 그래프의 뜻이 뭐지? 정민 지난주에 배웠지? 함수의 그래프란 게트야 게트 책에 뭐라고 돼 있었어? 책을 안 읽고 있니까 문제를 풀고 있는 정민이 중학교 때는 선생님 맨날 게트하니까 게트 공부 열심히 하더니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점점 나태해져가지고 인정? 맨날 봤잖아 우리 중학교 때는 게트를 개념 읽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지 되든 안 되든 개념만 알아도 강의 안 들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지? 모르는 것만 딱딱 듣고 집에 가서 정리하고 집에 나오고 해야지. 어떻게 다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냐. 뭐 질문 뭐였지 내가? 그래프의 뜻 뭔지 알아? 하에서 배운 거. 함수에서 함수의 그래프라고 개념을 나오는 거. 함수값을 나타낸 거? 그렇지 않았잖아. 책 안 읽고 괜찮지 않아? 문제 맞추면 통과. 그래프의 뜻 선생님이 그린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X값에 대응하는 Y의 값을 나타내는 그 Y의 값, X에 대응하는 fx의 값으로 뭘 만들어? 거기까지 맞는데? 책 표현 정확해 거기까지. x에 대응하는 fx 값으로 뭘 만들어서 뭘 만든 그거의 집합이라고 돼 있잖아. 그렇지. 뭐 방금? 좌표 아니고 세 글자로 그거를 주어밖에 안 돼. 뭐 생각났지 너? 뭐 생각났지? 뭐야 정민이? 옥수수 아니에요? 옥지점을 왜 만드냐 임마 그래프에서. 아니 뭐지? 대칭축. 대칭축? 모든 함수에 대칭축이 있어?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고. 점을 뭐라고 해? 연주 책이 안 읽었네. 쟤는 전혀 생각 안 나네. 세 글자. 시옷 들어가. 초성 게임. 시옷이 4개 들어가. 단어에. 이 정도의 의미는 생각이 안 나면 책을 안 읽었다는 얘기야. 정말 연주 열심히 하기로 해놓고 지금 안 하는 건 말뿐이구만. 뭐? 시옷
단어 그 단어 하나밖에 없는데 수학에서 x, fx 뭐라고 이거를 정의해서 그렇지 순서싸움 x에 대응하는 fx를 x, fx라는 순서쌍으로 만들어서 그 순서쌍들의 집합을 뭐라고? 그래프다. 그 순서쌍을 좌표표면에 표현하니까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책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 순서쌍들의 집합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프가 나오면 뭘 해석해야 돼?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해석하라고 했잖아. 왜? 그래프 뜻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뜻대로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점들을 꼭지점을 구하고 경계점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P점이면 P점의 좌표를 가정하고 이렇게 푸는 거라고. 맞아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뭐가 중요해? 이차함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중요한데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꼭지점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최대 최소면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그 점을 해석하는 거라고. 점을 해석해야지 그래 뭐가 나와? 치역의 범위가 나오고. 맞아? 치역의 제일 큰 점과 치역 함수값 제일 큰 점하고 제일 작은 점을 구해야지 치역의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fx의 범위가 나오고. 그게 이차 함수에서는 근데 어떤 현상 어떤 패턴을 갖고 있냐 이걸 공부하는 게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뭘 기준으로 나눠져? 꼭지점을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랑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지지. 이해됐어? 그래서 기본형은 이거 아래로 블록이면 최소만 존재하고 위로 블록이면 최대만 존재하고 아래로 블록 기준으로 했을 때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그려지면 A일 때 최소가 되고 B일 때 최대가 되지. 감소하는 구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X가 작을수록 크고 클수록 작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두 번째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이쪽이 있으면 근데 이렇게 해석을 안 할 거야. 순서를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안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서 꼭지점을 포함하는 경우를 먼저 할게. BA면 꼭지점 포함은 항상 뭐야? 최소가 된다. 꼭지점에서 대칭축 기준으로 해서 얘는 P가 더 낮게 있잖아.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렇게 그려지면 이게 B고 이게 A고 이걸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모의고사에 나와. 1학년 모의고사. 이쪽으로 크냐 저쪽으로 크냐를 경우를 나눠서 대입해 봤을 때 문제에 맞는 게 어떤 거냐 이걸 판단하는 게 시험에 나온다. 나중에 참고가 얘기하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면은 이거 꼭지점 무조건 뭐가 돼? 최소가 되고. 그래서 책에서 요령이 뭐였어? 구간의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해서 큰 게 최대가 되고 작은 게 최소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책에. 그림을 그려보면 되지만 문자로 돼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비교하면 최대랑 최소를 결정할 수 있는데 아래로 블록인 경우에는 꼭지점을 포함하면 꼭지점에서 반드시 최소가 되고 구간의 경계값의 함수값에서 뭐가 돼? 구간의 경계에서 함수값에서 최대가 결정된다. 알겠어? 이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 적용하려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쪽에 있는 경우는 증가하는 부분에 있는 경우는 x가 클수록 크고 작을수록 작으니까 클 때 최대, 작을 때 최소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내용이 저게 다양한데 문제에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가 문제지. 되었나요? 이제 첫 번째는 알겠지? 교재 확인할게. B에 보면 136조 2차 함수를 는 0으로 했으면 2차 방정식처럼 x축과 만나는 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식이 그렇게 작성이 되는데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작성이 되는데 그 작성된 방정식에 뭐 꼭지점을 구해보면 완전적으로 바꿨을 때 중요한 거 뒤에 4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으로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대칭축이 두근의 중점 x좌표랑 똑같다. 지난번에 했지. 함수값이 같으면 그거의 중점이 대칭축이 된다. 지난번에 하지 않았어? P, Q가 되면 당연히 이 중점이 대칭축이 되지. 이거 그것만 확인하면 되고 최대 최소는 뭐 완전히 바꾸면 되는데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한 걸음 더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 다음 두 가지 이용을 있다.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이용해서 y의 범위를 구하는 거고 2번은 판별식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이거 설명할게. 이것도 근데 문제로 나오지.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는 판별식이니까 몇 차식? 2차식에서만 가능해. 2차식 또는 2차 함수, 2차 함수, 2차식 함수를 보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러면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xy는 실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실수 조건을 판별식을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판별식을 적용하려면 2차 방정식이 나와야 되지. 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와야 돼. 이렇게 는 0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본다면 실수 x가 뭘로 결정이 돼? 아니 해석이 돼? 실근 x가 존재하는 걸로 해석이 돼. 맞아? 이 실수 x가. 됐어? 그러면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x가 뭐가 되고 미지수가 되는 거. y는 뭐 취급돼? 상수 또는 계수 취급돼. 상수항 또는 계수 취급. 문자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게 y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이 실근 조건을 사용하면 실근을 갖는데 x에 실근이 있다는 얘기니까 실근이 있으면 실근이나 허근하는 이렇게 가질 수 없으니까 실근이 두 개거나 하나거나 이렇게 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니까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에 뭘로 봐야 돼? 요걸 상수항으로 봐야 돼. c가 아니라 a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맞아? 그러면은 뭐가 어디였어? a, b, c는 숫자고 y는 실제로 숫자가 아닌데 x에 대한 방정식에서 숫자 취급한 것 뿐이고 y를 변수로 봤을 때 y 변수의 범위가 나와요. 범위. 내가 그러면 이걸 함수로 봤을 때 y의 범위를 구하는 게 fx의 범위를 구하는 게 최대치에서 구한다고 했지. 근데 방정식으로 해서 실분 조건 써보니까 내가 필요한 y의 범위가 구해지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면 개수들이 판별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수가 x가 문자로 취급되고 나머지가 숫자로 상수 취급됐을 때 그 상수 취급된 문자들의 범위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 패턴이야 이게. 실근 조건의 패턴. 그럼 여기 y 범위를 구해볼까? 넘기면 여기는 숫자로 나오는 거니까 식에 푸는 건 사실 의미는 없는데 그러면 4a로 나누면 a가 양수라는 가정을 해야 되겠네. b제곱 되고 c-y가 되고 그러면은 y는 잠깐 나갔다 넘어가면 c 마이너스 이제 이 식은 의미가 없어. 이게 뭐가 보이죠? 그래서 최소값이 보이잖아.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데 되고 있지. 최고차 양수면 최소값이 나오는 놈이 맞잖아. 그래서 이거 최소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식을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런 패턴으로 풀린다는 걸 알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적어놓고 문자로 적어놔 저렇게.
거기는 책에는 예로 돼 있으니까 그 옆에 C 위에다가 방법 2 해가지고 그 화살표 해가지고 적어줘.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에 대한 최대치수는 꼭지점 포함이 될 때가 첫 번째 경우고 꼭지점 포함이 되면 안 될 때인데 책이 조금 좀 부족한 게 속하지 않을 때를 꼭지점에 그러니까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그럼 거기다 그냥 적을까? 첫 번째 그림 그러니까 2번의 첫 번째 그림 꼭지점이 포함이 안 되는 경우 알파벳에 있잖아. 거기에다가 그림 밑에다가 증가하는 부분이라고 써놔. 선생님이 이런 상태지. 증가하는 부분. 밑에다가 증가하는 부분에서의 최대최소고. 그러니까 증가하는 부분만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두 번째 A가 음수인 경우는 감소하는 부분에서의 최대최소를 판단하는 거지. 그게 중요해. 함수에서 중요한 게 증가 감소와 오목 볼록이 중요해. 이게 2학년 때 공부하게 될 텐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실제로 시험에 그 적용이 되는 개념이야. 증가 감소와 오목 볼록. 오목이라는 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얘기하는데 벌써 여기서 등장했지. 이게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야. 증가하냐 감소하냐랑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근데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기준은 뭐냐면 x가 증가할 때라는 정해진 조건 하나에서 y가 증가하냐 감소하냐야. x가 가는 방향,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보니까 y가 감소하는 걸로 해석되고 x가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보니까 y가 증가한다 해서 증가 감소는 함수값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가지고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가만 하는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해. 1차 함수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기만 하는 걸 감소함수라고 하고. 이거는 증가와 감소가 같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붙일 수가 없는 상태인데 구간을 자르면 내가 정의역을 제한하는 게 되니까 여기에선 증가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 알겠어? 함수의 증가함수는 이제 2학년 때 정확히 배우는데 저 특징을 알면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아니 선생님 겁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억을 해야 돼. 아이 참 녹음 할까? 음성 수출할까 저거? 그래서 맨날 잘라서 보내줄 거 선생님이 강제로 청취하게. 어때?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상황을 만들까? 너 약간 가혹행인가? 내 목소리 듣기 싫은데 카드 보내가지고 읽었냐? 읽었으면 질문 보내고 개태 바로 여자친구도 아니고 맨날 내 목소리 듣는다고 하면 서울 것 같아. 아니 눈에 안 읽으니까 그렇지 집에서. 응? 며느리 지금 울어가지고 굉장히 신났겠지. 됐어? 그럼 잠깐 쉬었다가 138쪽부터 교조 확인할게. 이거 얘기한 건데 요 책을
진짜 꼼꼼하게 읽어야 돼. 그래야 도움이 돼. 설명이 엄청 자세히 돼 있단 말이야. 응? 이렇게 안 될까 안 될까. 응? 자, 5번 씩.
138쪽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1번에 보면은 X좌표가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서의 최대 최소라고 해서 M과 P의 차가 클수록 N과 Q의 차도 커진다. A 그림에 나와있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칭축에서 X좌표가 멀어질수록 Y값도 계속 커진다 이런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 밑에 예를 들어 Y는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고 최소값은 fp이고 알파 마이너스 p하고 베타 마이너스 p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p가 더 크니까 f 알파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 요 간격이 더 작고 이 간격이 더 크면 이게 최대가 되고 요 간격이 더 크니까 이게 더 위로 올라가 있다는 얘기라고. 이해됐어? 그 얘기를 지금 문자로 써놓은 거니까 의미를 안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자를 보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 수학책 읽을 때는. 알겠어? 식에 대한 해석이 연습이 돼 저절로. 그러면 거기 꼭 보고. 그래서 B는 이제 A의 음수인 경우도 똑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럼 밑으로 내려가니까 최소값이 되겠지.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그림 2에서 보면 하얀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최대치가 있어 없어? 없어. 범위가 어떻게 나와? f의 알파보다 크고 fx가 f의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최대치가 결정이 안 되지.
Z에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안 되면. 그치? 그래서 D에 보면 그림 2에서 x는 알파, x는 베타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치수를 정할 수 없다. 최대치수를 정의할 수 있을 때는 뭐라고? 하나의 값을 특정할 수 있을 때 존재한다. 그게 최대치수에 대한 개념이야. 필수이지 6번.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을 갖고 그러면 무슨 말이야? 범위가 제한되지 않았으니까 꼭지점의 좌표에서 최소값을 가질 텐데 대칭 쪽이 그럼 마이너스 2란 얘기고 그러면 뭐야? 책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작성, 다른 풀이처럼 해야 돼. 다른 풀이처럼 풀어줘.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검정식이든 비정식이든 함수든 작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책처럼 식을 변형해서 조건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참수에서는 최고차가 1이니까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작성하라고.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가 중3에 나오는데 이게 y는 a,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지 처음에 종류 이거를 그래서 기억해서 문제에 맞는 식을 작성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첫 시간에 얘기했었지? 근데 이거 두 개만 알면 되지, 여기 포함되는 거니까. 알겠어? 그래서 다른 풀이처럼 얘기해가지고 이게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비교하는 방식으로 6,3을 지나니까 대입해서 q를 결정해서 전개해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걸 추천해. 그 다음에 6-2번에 보면은 이것도 y좌표가 0이니까 작성이 중요해. 작성. 이거는 이제 방정식에서 나왔던 개념이니까 이렇게 작성하는 거. 이걸로 작성하는 게 중요하지. 그 문제는 이렇게 맞아?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풀어보고 7-2번 한번 풀어볼게. 7-2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140쪽에 필수형 7-2번. 최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4이다. 뭐야? 완전적으로 일단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먼저니까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그래프 개형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당연히 여기인데 어디에 존재해? 감소하는 부분에 존재하지. 그럼 최소값은 뭐야? 여기가 최소값 되겠지. 그래서 FA가 얼마다? 마이너스 4다. 그래서 그래프로 판단하는 거. 됐어? 발전 7-2번 한번 풀어봐.
나온 사람. 연주 나왔어? 네. 안 나와. 두 개? 루트 3 세 개? 땡. 무슨 나왔어? 설마 루트 3. 얼마 루트 3? 땡. 정민이. 뭐 나왔어? 아 이거 누가 들리는데 안 되는구만. 중요한 포인트를 아까 설명했는데 적용이 안 되는구만. 정민이 야 정민이 내가 쉽냐? 또 나왔냐고 임마. 아직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아이. 이 뿔막 2루트 2? 1불만 그게 답이야? 이렇게. 아니야. 연주 아니라니까 임마. 이 답이 답이 아니야. 이 답이 정답이냐? 아니다. 내 답이 정답이냐? 이 답이 네 답이냐? 연주야. 불만 있어? 아니라니까 뭘. 다시 해봐야지 그러면.
그래봐야지. 고민하고 있어? 그리고 그렸다 다시 지워서 완전 지웠어. 자, 수학은 배운 대로 하는 거야. 배운 대로. 오케이? 배운 대로. 배운 대로 해야 돼. 배운 대로. 배운 대로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뭘 배웠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 맞아? 배운 대로 해야 되는데 뭘 배우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뭘 배웠는지 모르고 그냥 이 마음대로 하고 있지. 응? 여기 가르쳐주면 두 개만 이해해가지고 그 두 개를 풀려고 하니 문제가 풀리나? 안 풀린다. 그래프 그리라고 했잖아. 완전적으로 바꿔서 그래프 그리라고 했다. 그게 뭐야? x는 a 아니냐? 여기가 뭐가 되고 a, 2a 제곱이 되고 여기까지 했어. 맞아? 마이너스 1하고 2가 여기서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알아 몰라? 몰라. 모른다고.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어? 그렇지. 가능한 경우를 다 따져봐야지. 맞아, 정민이? 야, 임마, 너는 나랑 수업할 때 내가 뭐라고 했어? 대칭축이 미지수면 구간 안에 미지수, 대칭축 포함되도록 포함되지 않는 대로 구분해서 나눠서 풀어라고 했잖아. 왜 그렇게 안 해, 근데? 그걸 한 10번 얘기했는데. 이 자식아. 다 까먹고 오니까. 아까 먹고 또 먹고. 응? 아까 밥 먹었는데 또 까먹고 또 밥 먹고. 응? 다 잊어버리고. 배웠는데 까먹고 또 배우고. 책 이름으로 정할까? 아까 먹고 또 먹고. 아까 까먹고 또 까먹고. 어때? 수학책 문제집 이름. 짱이지. 잘 팔리겠는데? 아까 까먹고 또 까먹고. 자,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려줬잖아. 이렇게. 이게 포인트라니까 지금.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근데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될 때?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이거 나누는 게 포인트라니까 지금.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이거를 적용을 할 생각을 왜 안 하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구간이 어디서 잘리냐? 그게 중요하다니까. 인정? 무인정? 인정 or 노인정? 어때? 책 입장이? 괜찮은데 책 제목 어때? 수학책 이름으로 인정, 오와 노인정. 학원에 그 고등학교 내신 대비 문제집 이름으로 그걸 할까? 인정? 아까 까먹고 또 까먹고 이게 더 낫지 않나? 아까 까먹고 또 까먹고 그게 좀 라임이 맞는데 인정 노인정 약간 용서하지. 나눠야 된다고. 자, 첫 번째 증가하는 부분에 있는 경우 마이너스부터 여기까지 연주가 얘기한 대로 A의 범위가 그럼 어떻게 돼? 2보다 커나 같을 때 해당돼. 맞아? 그때 최대값은 얼마야? 이거지 이거. 그래서 F의 2가 최대가 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4의 2 플러스 A 제곱. 이 뭐가 돼야 돼? 6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4의 2 마이너스 10이냐? 그럼 A가 마이너스 2 뿔마 루트에 뭐가 돼? 절반이니까 2 플러스 10 이렇게 되나? 맞나? 4 플러스 10 이거 쉽던데? 이거? 맞아? 이거 혹시 잘못 썼어? 아 이거 계산이 맞아 틀려 이거. 이러면 맞지 이거? 계산은 맞았지? 근데 뭐 이거 이게 근데 얼마 정도 돼? 3점 얼마인가? 그지? 4는 안 되고 3점 얼마잖아. 근데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는
마이너스 5점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는 1점 얼마가 된다고. 맞아? 그러면 이 범위 둘 다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이게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아 이건 안 된다. 이렇게 가능한 경우를 다 나눠서 문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한다고. 오케이? 이번엔 어떻게 해야 돼? 범위가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 만약에 대충 이렇게 그으면 이게 큰지 작은지 알아볼라. 모르지만 나는 최소값을 주어진 게 아니고 최대값이 주어진 거니까 그냥 바로 결정할 수가 있지. 이해돼? 그럼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2가 되니까 아니 이거 빠져있나 지금 범위? 이거 썼단 말이지? 아이 배터리가 다 저 20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 뭔지. 아 이거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네. 이게 저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 이거 하얀 동그라미가.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네, 그지? 이거 최소값이 아예 없었던 거지. 구하긴 했지만 원래 이거 빠져있으니까 최소값 없는 거니까 처음에 이거 안 구해도 안 된다 하면 돼. 들어가도 이제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최대니까 뭐가 돼? 최대값이 2a 제곱이 얼마? 6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a 제곱이 얼마? 3 되니까 a는 뿔마 루트 3이 나오는데 a의 범위가 어떻게 돼? 잘 봐야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할게. 2가 저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루트 3 넌 여기서 되는 거잖아. 이 범위에 들어가잖아. 그 여기서 하나 나온다. 마이너스 루트 3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세 번째 a가 여기 있으면 여기 얼마? 마이너스 1 여기 2니까 이거는 되는 거네. 여기 들어가 빠지고 보니까 여기 최대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여기다 넣을까?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f의 마이너스 1이 최대가 되니까 f의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 제곱이 얼마? 6 돼야 되지. 그럴까?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7이 0이고 a는 1 얼마 루트에 1 플러스 7이 되니까 8 여기서 나오네. 1 얼마 2루트인데 이거 왜 요즘 판단 안 했어? 판단이 아니냐고 해가 안 그리는 것 같고 뭐지? A가 이보다 큰 그래프 안 그렸다고? 그래프 왜 안 그려? 그리라고 임마. 선생님 뒤지겠어. 이건 안 되잖아. 1 플러스는 여기 가능한 거지. 2도 8이니까 2점 얼마여서 답이 저거랑 저거 두 개 나오고. 그래프 그리라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처음에 한 20분 동안 그래프로 푸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예 고집쟁이 아주 어떡하지 쟤? 민주 선생님이 2차 테스트 그래프로 그래서 푸는 거라니까 그거 지금 목이 터져라고 지금 수업 시작할 때 한 10분 동안 얘기했는데 왜 선생님 말 안 들어줘? 너무 산하다 너. 아니 그래프로 푸는 거라니까. 그래프 그래서 확인해서 풀으라니까. 왜 그래? 귀찮아? 응? 그리는 거 귀찮아? 안주? 안주야 귀찮냐고. 귀찮지? 그러면 확인이 가능한데 왜 안 그리고 하임이 너는 이상하더라. 정민도 안 그랬지? 처음에 그랬다고? 그렇지 그랬어 혹시? 요즘 안 그랬는데 선생님 말 잘 안 믿기냐? 내 말대로 하면 안 풀릴 것 같냐? 혹시? 그런 의식이 아직 있나? 아직 우리 실력이 쌓이지 않았나?
우리 정민아 친구한테 얘기 좀 해줘. 선생님 믿어도 된다고. 아유 정말. 다음은 8번. 8번은 합성함수야. 합성함수 배웠지? 합성돼 있는 거야. 합성함수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연주? 아니고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합성함수 해석은 어떻게 한다? 아는 사람? 진짜 알면 얘기해줘. 합성함수 해석은 어떻게 해서 한다? X 플러스 함수를 어떻게 그건 이제 뜻이고 선생님이 얘기한 정민이 합성함수에서는 어떻게 해라 뭘 하는 거다 뭘 해서 하는 거다 뭘 해서 껍데기 함수를 해석하는 거다 뭘로 해서 뭘 해서 두 글자 어? 대입 아니라고 저 얘기했잖아 대입 아니라니까 너 친구 말도 좀 들어줘 봐 몰라 아무도 저 함수 나가지 않았어? 합성함수 없어? 아이 정말 야,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돼 선생님 이렇게 떠들면 없어져 내 귀로 들어왔다가 내 머릿속에서 있다가 사라진다니까 자꾸 읽어보고 복습하고 메모하고 그래야 돼 내가 천재가 아니잖아 뭘로 해석한다고 했냐면 정민이 생각나? 두 글자? 그치! 정답이야! 오, 저거 대박인데? 치환 처음 들어? 합성함수 해석은 치환 들어가는 거 처음 듣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유 진짜 고맙다 오늘 네가 내 생명의 의미인가 아무도 몰랐으면 화딱지 났을 텐데 정말 화딱지 난다 T로 치환하면 이렇게 껍데기 겉에 있는 함수가 해석된다고 했잖아 문제도 있었어 치환한다고 이런 거 있었잖아 정리 다 별표 처음 문제 T로 치환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합성함수 해석은 T로 치환해야지 껍데기가 나온다고 했지 했어 안 했어 내가 이거 예제 풀면서 그래서 합성함수 해석은 치환한다고 치환으로 해석한다고 이게 기본이라고 몇 번 얘기해주면 기억할 거야 연주 정의 횟수를 내가 그러면 그만큼 얘기해줄게 너 기억날 때까지 스스로 안 되니까 강제주의 주입식 교육 주입식 교육 그리고 치환하라고 이거를 4차 함수의 최대치에서는 안 배웠으니까 치환해서 원래 2차 함수처럼 생긴 모양의 다시 2차가 합성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를 치환해서 껍데기만 해석하면 그 껍데기 함수의 최대치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 맞아?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2x를 t라고 치환하는데 그 치환된 문자의 조건이나 범위를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x범위 이렇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t범위를 찾기 위한 거는 이 2차 함수의 최대치를 구하는 거랑 같은 얘기가 된다. 그래서 뭐야? 최대치에서는 t범위는 y의 역할을 하고 있고 fx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fx의 범위, 치역의 범위를 찾는 게 이 t라는 문자의 조건이나 범위가 된다고. 그 최대치를 찾아야 t범위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 함수에. 이해됐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간격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천장을 잘 봐. 1, 2까지 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 가지. 그러면 자 대칭축에서 방금 우리가 CT에서 확인하는 거 적용하는 거야. 한 칸씩 그렸어. 그래서 선생님 일부러 판단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대칭축 기준으로 멀리 있으면 더 높이 올라간다고 했지. 그래서 한 칸씩 두 칸 갔는데 얘는 세 칸 갔지. 여기서 최대란 얘기야. 그래서 한 칸 간격으로 그린 거야.
그걸 적용한 거야. 그 더 개념에 있는 개념을. 이해됐어? 그래서 최대는 F가 아니라 X가 1일 때니까 최대값 얼마가 돼? T는 8이 되지. 8 2 넣으면 그 다음에 최소는 이게 최소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T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래서 T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8까지다 이렇게 한번 구해지고, 그러면 전체를 다 T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X에 관한 조건들을 다 T로 바꾼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부터 T 8까지다 해서 이 문제랑 같은 문제가 된다.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왜 같은 결과가 나오냐면, 자, 합성함수를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가 F가 있어, 여기가 G가 있고, 그지? 이 안에 있는 게 G잖아. 먼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이놈이 와서 여기로 대응돼서 최대 최소가 치역이 만들어질 텐데, 이걸 내가 모르니까, 이거 복잡하니까 여기 있는 거를 구해가지고 여기다 적용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합성함수 해석은 겉 함수를 해석할 때는 항상 치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치환하면 이 과정이 생략되고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 해석한 게 지금 이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X가 T로 가서 T가 FT로 가니까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완전히 바꾸면 최대치에서 나오겠지. 치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그래서 합성함수를 하면 뭐라고? 치환으로 해석해야지 겉 함수가 해석된다. 굉장히 명쾌한 설명이다. 그치? 활용 구호는 너네 해보고 10번 한번 볼게. 10번까지만 하고 마무리 할게. 한 걸음 더는 이거 이제 앞에서 설명한 거니까 한 걸음 더 한번 풀어봐야 된다고. 10쪽에 10번까지 할게. 이제 좀 다른 형태인데, 필수 XY가 나왔네. 필수 XY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책에서 나온 게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과 2차 방정식에서 실근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거기다 써놓고. 아니, 나와서 거기 가이드에 발표해놔. 1번이면 아니다, 1번하고 2번 없네. 이거 써놔야겠네. 1번 옆에다가 이걸 써놔. 이거 아니, 이거 그냥 이거 써놔. 이거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그 제목 옆에다가 써놔.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째가 이 문제에서 안 나와 있어서 저는 가이드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건 아까 설명한 거니까 같이 세트로 기억해야 돼. 이거는 첫 번째를 사용하는 건데, x 따로 y 따로 완전적으로 바꿔볼 수 있겠다 해서 x-3의 제곱 마이너스 9 더하기 2로 묶으면 y제곱 플러스 4y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4 해서 플러스 k라고 하면 x-3의 제곱에다가 2에다가 y 플러스 2의 제곱은 마9, 마8, 뿔 k 이렇게 나오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가 3일 때 0이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y가 마이너스일 때 0이면 이게 뭐가 나와? 최소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얼마나 얘기야? 최소값 3이니까 이게 3이다. 이렇게 한 거지. 두 번째는 함수의 최대치수는 잘 봐. 무슨 얘기 하나? 한 문자로 식을 한 문자로 바꿔야 된다고 했지. 이런 경우는 왜 한 문자로 바꿔?
얘를 x 대신에 x 제곱 대신에 2-3y를 집어넣게 되면 뭐가 돼? 한 문자를 바꿨더니 y가 변수인 2차식, 2차 함수의 형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변수를 하나 더 줄인다는 얘기야. 어떨 때 줄일 수 있어? 관계식 이렇게 제시되어 있을 때 줄일 수가 있어. 이게 맞아? 그럼 한번 그 문자를 변수로 보고 그 문자에 대한 함수로 해석할 거니까 2차는 완전제곱, 3차는 뭐, 4차는 뭐 그렇게 적용하자 이 말이야. 그래서 한 문자로 바꾼다. 이게 함수 활용, 최대 최소 활용에서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 문자를 변수를 하나로 놓고 또 변수에 관한 함수를 해석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는 한 문자로 바꿀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 됐어?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얘기는 x가 변할 때 같이 y도 변하는데 y로만 표현되어 있으면 y가 변할 때 x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모르지. 그래서 제한된 조건을 찾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 x의 제곱이 2-3y인데 x가 실수라고 했을 때 실수 조건이 여기 사용돼. 그래서 숨겨진 y의 범위가 구해져. 맞아? y는 3분의 2보다 작게 나왔다 이렇게 되네. 됐어? 그래서 그냥 이차함수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가 있는 이차함수가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지금. 어떨 때? 관계식이 주어지고 실수 조건이 나왔을 때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2번의 풀이 밑에 기억 밑에 x가 실수이므로 거기서부터 밑줄 쭉 밑줄 x가 실수이므로 x제곱이 0보다 커 나왔다. 즉 그래서 y의 범위 그래서 거기다 밑줄 치고 별 표해놔. 그거 꼭 찾아야 돼. 그 y는 3분의 1보다 작게 나왔다 괄호 열고 x 조건으로 y의 범위를 해석한다. 반대로 되겠지. 그러면 y 조건으로 x의 범위를 해석할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한 문자로 바꿨을 때 그 문자가 뭐냐에 따라서 적당히 어떤 문자의 조건을 찾을 건지 판단해서 구해내면 된다는 얘기야. 내가 y로 바꿨기 때문에 y 조건이 필요하는데 y 조건은 어디서 나온다고? x에서 나온다고. 관계식이 등식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게 패턴이야. 유형 패턴. 그래서 항상 이제 마무리하면은 이차함수의 활용에서 중요한 개념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2차식을 만들고 한 문자로 바꾸는 건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아는데 어떻게 됐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의 중요한 건 제한된 범위 있냐 없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숨겨진 제한된 범위를 찾아내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 활용은 이렇게 숨겨진 범위 문제를 풀면서 숨겨진 범위들이 어떻게 숨겨져 있고 그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정리해야 되는 거야. 문제를 풀면서. 이해됐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관계식이 맺어져 있는 경우에 다른 문자에서 반대 문자의 범위가 해석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적용하기가 편하겠지. 패턴 중에 하나, 유형 중에 하나야 이게. 그냥. 그러면 숙제는 여기까지 해오고 고차방정식 예습했냐? 예습을 해야 돼 전부 다. 끝나 예습은? 안 했나 보지. 162쪽까지 중개연 연방식까지 예습해요. 그리고 이게 월요일 숙제. 그 다음에 이제 블랙답 하는 게 예습까지 하는 게 월요일 숙제야. 그 다음에 쌤 숙제가 금요일 숙제인데 월요일 숙제는 해가지고 보내야 돼. 월요일날 밤까지. 아니면 우리 시골 가는 사람들은 화요일 밤까지 보내고 쌤은 몇 시까지 있나? 우리 저거하고 쌤도 같이 해서 해야 되는데 2차 방정식 풀이 이게 좀 많으니까 2차 방정식 B단계만 할게요.
야 90문제 되네. 일주일이니까 이거는 내주게 대신에 441번부터 529번까지 이게 의미가 있지. 그렇지. 그러면 다음 주에 목금 또 개퇴한다. 다음 주부터 너네 봐. 다른 거 지금 다 하고 있어.